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당독소하고 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하고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고 가장 힘들어하는 질병인데, 이게 당독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자료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독소가 암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이미 뭐 딱 그 이름만 봐도 암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 이 당독소가 최근에 암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탑 저널에 뭐 네이처나 셀이라든가 이런 저널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암을 유발하거나 항암제 내성을 갖거나 암을 전이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제가 좀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암 중에서도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을 이렇게 미세하게 뜯어보게 되면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자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환경을 바꾸게 되면 암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이 미세 암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 만약에 정상세포가 들어가든 면역세포가 암을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상세포도 면역세포도 암의 노예가 돼가지고 암을 증식하고, 암이 이렇게 항암제의 내성을 갖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방어해주는 이런 역할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포 하나하나의 그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즉 암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그 마이크로한 미세한 환경, 그거를 이렇게 잘 뜯어보게 되면 여기는 암밖에 살 수가 없는 곳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든가 삶의 패턴이든가 시기든가 이 다양한 것들을 바꿔야지 그런 환경들이 따라가서 바뀔 수 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렇게 딱 뜯어보게 되면 염증이 있고 하이폭시아, 즉 산소가 부족하고 젖산이 많고,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근육이 뭉쳐서 아프고 그럴 때 이게 젖산이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MDSC라고 하는 특별한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독소, 또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암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에 염증 지수도 높고 산소도 없고, 그 다음에 포도당은 제대로 에너지를 못 만들고 젖산을 많이 만들고 이런, 그 다음에 세포들도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그 안에 또 많이 놓여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결국에는 암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암세포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겠습니까? 암을 죽이려고 왔죠. 수지상 세포도 있고 T셀도 있고 B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매크로파지도 있고, 이런 여러 세포들이 처음에 여기 암세포 주변에 모여 있는 거는 뭘까요? 이거를 죽이려고 오고 이걸 없애려고 왔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암을 억제하는 쪽에 얘네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MDSC라고 하는 이런 그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MDSC가 결국에는 모든 암의 그 증식과 전이와 내성의 키를 갖는 세포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세포예요.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즉 염증 수치가 높거나 암이 있는 조직에서만 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절대 생기지 않는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세포는 그러니까 뭐냐,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특정한 조직에 염증이 만성으로 지속되거나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걸 받거나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환경일 때 이런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T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데 T셀도 또 종류가 또 있죠. T셀을 갖다 조절하는 RH 이런 RH T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상적인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암 조직에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같은 편끼리 그러니까 제어를 하는 거죠. 같이 암세포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을 못하게 같은 편끼리 방해하는 거죠. 매크로파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원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사이토카인 같은 거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얘도 암세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역할이 바뀐 겁니다. 이것도. 덴드라이틱 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런 수지상세포로서 이런 항원을 인식해가지고 T셀이든가 이런 것들이 잘 공격하고 정확하게 적과 PR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을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 안에서 워킹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는 이렇게 젖산이 무지하게 많아요. 젖산이 많다는 걸 뭐냐면 암의 조직 주변은 산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pH가 낮다. 그러니까 산성화되어 있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들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pH가 낮으니까 이펙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 세포가 암을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 이런 T셀이라든가 덴드라이틱 셀, 수지상 세포라든가 매추레이션이라든가 NK 세포 같은 거, 이런 매크로파이지 중에서도 M1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능들이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암을 죽이고 공격하는데 유효한 그 면역 세포들은 다 활성이 떨어져 있고, 반대로 헬퍼 펑션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헬퍼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암세포를 도와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TRAG라든가 그 다음에 MDSC라든가 매크로파이지 중에서도 M2 타입이라든가 이런 그 면역 세포들은 우리 정상적인 이펙터 세포가 암을 공격하는 걸 오히려 방해하고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은 이렇게 되면 면역에 대해서 전혀 노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암은 자기가 잘하고 싶을 만큼 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그래서 면역이 암세포 주변에서는 면역이 다 억제돼 있다.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면역에 좋다고 면역 증강제를 먹게 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암세포는 이렇게 환경을 바꾸지 않고, 암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바꾸지 않고 면역이 암에 좋다 해서 면역 제품을 먹는다고 효과가 있냐?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젖산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암이 전이가 훨씬 더 잘 되죠. 그 다음에 암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신생혈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혈관이. 그 다음에 암이 증식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런 환경들이 변한다. 그러면 암세포 주변의 pH는 얼마냐? 한 6.5 정도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정상세포의 pH는 7.4.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죠. 산화됐기 때문에 마치 이 암세포 주변은 불구덩이 같은 거다. 불구덩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죠. 그런 거 같다. 이거 불구덩이를 없애려고 왔다가 불 때문에 오히려 아무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 노예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암 조직 주변에는 활성산소도 많고 염증도 많고 이런 면역세포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암을 돕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항암제 투여하거나 뭐 방사선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 있는 일반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암의 증식과 전이에 필요한 영양이나 에너지 물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암의 증식에 도움을 줘서 암을 빨리 자라게 하는데 오히려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거기에 있는 면역 세포들도 다 그런 역할을 하고, 특히 아까 MDSC라고 했던 거, 요 미엘로이드 드라이브드 서프레서 셀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암세포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냐? 지금까지 암 치료하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암 환자들 중에서 치료가 됐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암이 걸리면 시골 산속에 들어가서 풀 뜯고 뭐 야채 뭐 농사 지면서 뭐 이렇게 아주 생활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죠. 그런 것이 어떤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이런 환경을 바꾸게 되면 암세포의 환경도 바뀌게 돼 있다. 그러면서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 훨씬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암을 극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 환경에 이 항암제를 맞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암세포 주변에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이 항암 효과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염증을 없애는 거예요. 염증을.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아까처럼 MDSC라고 하는 이 암을 증식하는데 키 역할하는 이런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제 치료 효과를 증대하려면 주변 암세포 주변 환경을 먼저 바꿔줘야 된다. 이 MDSC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 골수율의 억제세포라고 해요. 우리 골수에서 이 면역,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든가 뭐 조혈을, 혈액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을 만드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골수율에 특히 면역을 억제하는 특정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 세포를 어떻게 정의하냐? 골수율의 MDSC를 갖다가 억제세포를 새로운 암에 있어서 마스터다. 마스터 튜머 셀이다. 이게 뭐냐? 암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스승. 암을 갖다가 잘 증식하고 컨트롤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마스터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 생긴 세포다. 이 건강한 사람한테서는 발견되지 않고 암이나 만성염증이나 혹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 병적인 상태에서만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염증이 많은 질환들,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염증의 이런 수치들이 항상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 세포는 암 주변에서 면역을 억제시키고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강력한 기여 역할을 한다. 암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역할은 실제 뭐냐? 암에서 주변에서 면역을 억제해서 면역세포가 암을 죽이는 거나 공격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어떤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서 이 암 조직에 영양 공급이 잘 되게 만드는 거고,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도 서바이벌하게 살아남게 내성이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전이가 촉진되게 만드는데 이 MDSC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항암제는 면역요법으로 많이 하죠. 항체라든 이런 면역요법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효과들을 약화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MDSC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중요한 세포다. 암한테. 이렇게 지금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가 하냐, 종양 미세 환경의 여왕벌이다. 미세 환경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죠. 아까 보면 하이폭시아도 있고, 산소 부족도 있고, 뭐 젖산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인자들이 많이 있죠. 염증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일종의 대장 노릇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여왕벌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면역 좋은 제품을 먹었는데 이거로부터 암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DSC다. 암 증식을 촉진하는 반면에 환자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 세포가 하는 역할인데, 이게 돌연변이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DSC는 매크로파지를 M2 타입으로 다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면역 세포를 갖다가 제어하는 RAGT라고 하는 이 세포는 또 활성화시켜서 NK 세포가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고, NK 세포를 또 억제하고, 그 다음에 T 세포가 암 조직을 공격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MDSC는 이 T 레귤레이티 셀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을 죽이는 T 세포들을 전혀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면역을 억제하는 이 MDSC 이거에서 면역이 억제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암이 증식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 이런 그 골수율의 미성숙 골수세포는 원래 MDSC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립근, 이제 매크로파지라든가 덴드라이틱셀이라든가 대식세포라든가 그래뉴라셀이라든가 수지상세포 같은 거, 덴드라이트 같은 것들을 분화시켜서 이런 셀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이 분화 기능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미분화 골수세포가 축적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림프구의 규소를 갖다 억제하고 면역조절 분자 발현을 망가뜨리게 되고, T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그 대사물질을 고갈을 시키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결국엔 강력한 면역 억제 효과를 유도하는데 얘네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골수유래 세포를 전환되는 그 전구세포가 암 환자한테서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MDSC는 면역 억제성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강력한 기여자이면서 암 면역 치료 요법의 장애물로 얘가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헤마토 포이에틱 프로제니터 셀, 즉 조혈구 조혈 정구세포에서 수지상 세포라든가 대식 세포라든가 뭐 뉴트로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고 염증이 많거나 암이 있게 되면 이런 MDSC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암에서 면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 암 증식을 유발하는데 기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왕벌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성 염증인 상태에서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펙터가 뭐냐면 면역 세포들, 암을 죽이는 면역 세포들, 그게 뭐냐, T 세포나 NK 세포나 덴드라이티스 수지상 세포나, 우리는 주로 뭐 버섯 추출물이 됐든 이런 것들을 먹어가지고 면역을 높이려고 하죠. 근데 이런 높이는 것만 가지고 전혀 충분하지 않다. 종양 미세 환경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왜 그러냐? 요 안에 있는 검은 게 암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암세포 주변에 프로텍터, 암을 보호하는 면역세포,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데 암을 보호하는 면역세포예요. 튜머 관련되어 있는 매크로파지, MDSC 같은 거, 아까 같은 거, 뭐 캔서 어소시에이트 섬유화세포인데, 얘는 섬유화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암에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거고, 이런 사이토카인들은, 케모카인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염증을 더 강화시키고 악화시켜서 아주 암에
증식하는데 도와주는 쪽으로 얘들이 넘어가게 되죠. 대신에 이 이펙터 셀들은 이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서 오히려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죠. T셀이든가 NK셀이든가 이런 데նդ라이트 셀들은 전혀 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못하는 거죠. 얘네들은 거의 뭐 무력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독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당독소라는 건 우리가 뭐 포도당이나 지방이나 아미노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당독소가 만들어지죠. 당독소가 만들어지면 뭐 장류든가 비만이든가 심혈관계 질환, 뭐 뇌질환, 퇴행성 질환, 뭐 신경질환, 그 다음에 노화, 후성전체 변형, 그 다음에 불임, 불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영어하는데 실제 캔서 쪽에서도 당독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독소가 암을 일으키는 원리는 뭐냐? 종양 미세 환경에서 당독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면역을 억제하는데 당독소가 일조를 해요. 골수율의 억제세포고 아까 MDSC 이 세포가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암이 진짜 진화돼서 엄청 똑똑해졌다. 우리 몸에 이 독소들을 가지고 자기 보호하는데 이 암세포가 일종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 2020년 네이처 이뮤놀로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MDSC라고 하는 이 세포가 T세포를 마비시키는데 어떻게 마비시키냐? 당독소를 이 면역세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면역세포가 완전히 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수율의 억제세포 MDSC가 메치글락스라는 당독소를 만들어서 암을 죽이는 T세포에다가 이거를 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하냐? 이 메치글락살은 아미노산 중에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하고 들러붙어 버려요. 이게 결합을 해버려 가지고 이 T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고 면역물질 만들고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데 관여하는데 중요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고갈시켜서 T세포가 전혀 항종양 효과를 아예 못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면역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나온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MDSC가 포도당을 먹어가지고 뭘 만드냐면 당독소를 만드는, 이런 당독소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드는 거죠. 이 당독소를 만들어가지고 뭐하냐? 저기 암을 죽이려고 들어온 T세포, 이 T세포를 갖다가 여기다가 당독소를 마구마구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안에다 강제로 집어넣는 거죠. 이 세포를 갖다 기절을 시켜버려요. 이 면역세포를 기절시켜서 버둥버둥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암을 인식한 이런 기능을 반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는 거고, 기절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무력화시킨다. 뭐를 통해서? 당독소를 암을 죽이러 온 세포한테다가 막 밀어 넣어가지고 이런 현상을 만드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MDSC라고 하는 이 세포가 암을 보호하는 마스터 세포죠. 우리 몸에서 정상일 때는 안 만들어지는데 비정상적일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독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르기닌을 고갈시켜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쥐에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쥐에다가 실험해서 이 암을 유발을 했죠. 피부암 흑색종을 유발한 상태에서 백신 단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런 항암제들을 투여했는데, 그때 메치글라육사를 분해시키고 없애는 그런 물질들을 투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암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것들을 단독으로 썼을 때는 효과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서, 왜냐? 여기에서 이 MGO 메치글라육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MGO를 스카벤저하는 것들을 같이 집어넣었더니 아주 드라마틱하게 암을 소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독소는 여기에만 영향을 주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NK세포하고 들러붙어서 뭔 역할을 하냐?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메치글라역살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죽이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당독소가 조금만 올라가도 NK세포가 암을 죽이는 능력이 완전히 고갈되나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암세포 안에 당독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증식을 더 빨리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독소가 이 암세포 주변에 암을 증식하는데 또 도와주기도 하고, NK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해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당독소가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서바이벌 하는데도 얘를 당독소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암 환자분들이 암이 왜 생겼느냐,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내가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막 정상세포가 더 이상 이런 스트레스하고 염증하고 이런 완전히 그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나보고 계속 살라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반란을 일으키냐, MDSC 같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면역을 억제하고 모든 기능을 망가뜨리는 아주 괴물, 이런 세포를 암세포가 만들도록 컨트롤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엄청난 이런 그 결과들을 낳게 된다. 그렇다면 뭐야, MDSC를 제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근데 MDSC 제어하려면 생산을 끊거나 이렇게 돼요. 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염증을 없애거나 당독소를 없애는 거. 당독소가 많으면 염증이 계속 나오죠. 누적되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확인을 해도 암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치료하는데 이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럼 어떤 요법을 하면 좋겠냐? 단식 모방 식이요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암 환자들은 단식 모방 식이요법하고 당독소를 없애는 그런 식이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댓 구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